월요일마다 투자에 도움되는 마인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사람들이 돈 앞에서 약간 이성을 잃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큰 돈 쓴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저축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좀 이 영상을 좀 반복 시청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넛지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죠. 이 넛지를 쓴 그 리차드 탈러라는 이 시카고 대학교의 그 유명한 경제학과 교수이신데 이분이 행동 경제학이라는 거를 정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벨 경제학상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쓴 행동 경제학에 나오는 내용을 좀 정리해서 제 의견을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고민을 했대요. 이제 행동 경제학을 정립하신 분이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이성적인 한마디로 이제 멍청한 선택들을 하고 또 그걸 또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막 이런 경우 같은 거죠. 물건이 별로 필요도 없는 건데 그 마트에서 할인한다고 하면 막 갑자기 막 사재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도 있고, 헬스장을 등록을 했는데 좀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근데 안 나가려니까 좀 회비가 아까워.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막 운동을 하다가 막 추가적으로 막 더 다치기도 하고, 무언가를 막 투자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나름 막 수익률도 계산하고 수지 분석도 해가지고 잘 고민했어. 그래서 막 6개월 뒤에 투자해야지, 뭐 1년 뒤에 투자해야지, 아니면 뭐 지금은 한 2천 투자했다가 나중에 좀 더 늘려야지, 이렇게 잘 계산을 해놨다가 막상 투자하고 막 감정에 막 휘둘려가지고 막 이리저리 막 투자를 망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도대체 사람은 왜 이럴까? 에 대한 고민을 한 거죠. 이런 짤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보면 뇌가 봤을 때는 전혀 투자할 기회가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좀 패스. 그리고 눈으로 봐도 이건 차트도 아니고 전혀 이 투자할 지금 시기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패스라고 했는데, 손은 그냥 딸깍하면서 매수 하면서 만장일치로 통일된 의견이다. 뭐 이런 짤방이 있습니다. 뭐냐, 머리와 손이 따로 노는 경우, 그러니까 머리는 이성적이면 손은 어찌 보면 약간 감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는 일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할인한다는 그 문구에 그냥 꽂혀가지고 샀다, 아니면 남들도 샀기 때문에 나도 샀다, 아니면 괜히 그냥 이게 좋아 보여서요 막 이런 마음으로 샀다,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요거를 이 리차드 탈러 교수가 4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은 이 4가지 때문이다. 거래 효용, 매몰 비용, 심리 계좌, 그다음에 하우스머니 효과 라는 건데,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거래 효용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소비자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가격과 실제 그 물건의 가격 차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진처럼 보이는 해변에 누워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디 뭐 동남아 어딘가에 있어. 그러면 날씨가 더워서 막 땀이 삐질삐질 난단 말이지. 근데 여기에 누워있는데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싶어. 맥주를 마시고 싶다 그러면 이 맥주의 가격을 얼마까지 지불할 것인가, 이게 효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거래 효용. 이 바에서 맥주를 팔아요. 그럼 맥주가 사실 밖에서 다른 데서 먹으면은 얼마인 건 뻔하잖아. 뭐 예를 들어 뭐 편의점 같은 데서 맥주를 사면은 뭐 한 캔에 막 2,000원 뭐 이러면 사는데, 리조트나 아니면 해변가에서 맥주 한 잔을 살 때는 훨씬 비싸지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먹습니다. 이런 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호텔 미니바에서도 일어납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하고 호텔 가면은 아이들이 호텔 미니바에서 뭐 먹으려고 그러면 야 건들지 마 막 이렇게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야 건들지 마 막 이래. 왜 그러냐면 이 호텔 미니바에 있는 거 편의점에 사면은 2,000원이면 되는 거를 이거 뭐 5,000원 8,000원 주고 먹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 먹지 마 뭐 이렇게 하는데, 막상 또 밤에 술 먹다가 약간 술 좀 취하고 알딸딸하면은 이거 편의점 가고 이런 거 귀찮단 말이지. 그러면 그냥 또 까서 먹어. 그냥 까서 먹으면서 그 다음날 막 후회하고, 이런 게 약간 호텔 미니바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왜냐면 밖에서 사면 엄청 싸고, 그리고 갔다 오는 시간 대비 이 가격이 되게 비싸지는데, 아니면 들어가기 전에 미리 사면 되는 건데, 호텔이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리조트니까 뭐 당연히 비싼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수긍하게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은 물건을 어디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서 비합리적인 결정을 합리적이라고 착각하면서 수긍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반대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비싼 거를 싸게 파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희망 소비자 가격이라는 건데 40% 세일 뭐 이런 겁니다. 이게 99,000원 딱 적어놓고 줄 딱 그은 다음에 59,900원 이렇게 해놓으면은 왠지 왠지 싸게 보여요. 그래서 야 이거 할인 많이 해준다 해서 지금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상한 심리라는 건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백화점이나 뭐 쇼핑몰에서 40% 세일한다고 하는 게 이 근거가 뭐냐 이거죠.
근거가 있을까? 이 근거라고 하는 거는 할인 전 가격이라고 이 두 줄 찍찍 그어놓은 이 가격밖에 없는데 이 가격도 판매자가 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할인된 가격도 판매자가 정한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게 과연 싸게 사는 건지 누가 검증을 하죠? 검증이 안 돼. 어쨌든 10만 원짜리를 6만 원에 사면 싸게 산 거 아닙니까? 라는 느낌을 받는 것 자체도 이게 어찌 보면 마케팅 기법일 수도 있고 우리가 비이성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요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그 참치 횟집이죠. 참치 횟집 같은 데 가보시면 진선미 코스가 있어. 진은 되게 비싸. 88,000원. 미는 또 싸. 55,000원. 그럼 뭘 먹어야 되지? 그럴 때 선이 딱 보여.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그 중간의 적정가로 왠지 여기서 알아서 잘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선을 많이 시키는데 이 선이 미보다 잘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죠? 그리고 이게 선이 미나 진보다 나름 그 괜찮은 그 구간이라는 걸 보장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부위가 얼마짜리를 어떻게 주는지를 따져볼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근데 그냥 진이 있고 미가 있으니까 선은 그 중간쯤 되겠거니 하면서 고른다. 매몰 비용도 있습니다. 이 매몰 비용은 제가 몇 번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 회수할 수 없는 비용 때문에 실패가 예견된 일에 시간, 노력,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실 회피 경향을 말하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이런 거 많죠. 여자분들은 이제 구두 신을 때 뒤꿈치에다가 막 반창고 붙이면서 신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구두를 좋은 걸 하나 샀는데 뭐 작거나 불편해. 그래서 막 뒤가 계속 까지는 거죠. 발에 막 피가 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구두를 또 샀기도 했고 내가 구두에 발을 맞춰야지 라고 이제 막 어거지로 막 신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환불이 되면 좋겠지만 환불이 안 된다면 뭐 안 맞으니까 빨리 중고로라도 팔아가지고 회수를 해야 되는데 쓴 돈과 노력과 이런 감정이 있다 보니까 억지로 계속 끌고 가는 거죠. 이런 걸 연구한 그런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오래 사귄 연인일수록 헤어지기 힘든 것도 실제로 이렇게 검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을 내가 이 사람한테 투자를 하고 어떤 추억도 생기고 경험도 생겼는데 안 맞는 건 서로 알아. 우린 어차피 안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끌고 가는 거죠. 왜? 매몰 비용이 너무 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리 계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심적 회계라고도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책정한 예산에서 돈이 남으면 그때부터 갑자기 장벽이 허물어져요.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써버리는 거를 말합니다. 돈에 이름을 부여하면은 오히려 쉽게 소비하는 현상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런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직장인들이 이제 연말에 성과급 같은 걸 받습니다. 그러면 성과급을 이제 보통 목돈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야, 이걸로 노트북을 받고 아니 많이 받는 분들은 차를 바꿀까? 아니면 이걸로 어디 여행이나 한번 갔다 올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성과급이나 월급이나 똑같이 내가 일해서 번 건데 12달에 나눠주면은 착실하게 모으는 사람이 1년에 한 번 딱 주면 그냥 확 써버려. 사실 같은 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소 알뜰한 성향인데도 성과급은 팍팍 써버리는 분들도 많고요. 이게 바로 이 돈에 이름표를 붙이는 한마디로 이게 심적 회계라는 거죠. 내가 이 돈은 다른 돈이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벽이 무너진다. 그래서 막 써버리는 겁니다. 여행 예산으로 뭐 100만 원을 잡았다. 그러면은 왠지 마지막 날에 남은 돈을 다 써야 될 것 같아. 안 쓰면 왠지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원래 착실하게 아끼던 분들이 10만 원, 20만 원 남으면 들고 한국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아니야. 그래도 왔는데 다 쓰고 가야지. 이런 식의 심리적 저항이 무너지는 것들을 말할 수 있고요. 신용카드도 일종의 심리 계좌죠.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는 순간 장벽이 확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는데 이것도 실제로 실험으로 증명된 거라고 합니다. 이 MBA의 입장권을 사는 실험을 했는데 이게 경매로 사는 그런 테스트를 했나 봐요. 근데 두 부류를 나눠가지고 한 부류는 현금으로 경매를 하게 했고요. 한 부류는 신용카드로 경매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MBA 티켓이 있는데 2만 원부터 시작이야. 그러면 이게 한 장을 사게 하는 거죠. 그럼 현금으로 직접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사야 되는 사람들과 신용카드로 우선 긁고 다음 달에 내는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카드를 가지고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10명이 이걸 사려고 했다. 그러면은 현금으로 살려는 사람들은 절반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실제로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니까 야 이거 너무 비싸구나. 야, 이렇게까지 내가 비싸게 MBA 이거 입장을 해야 돼? 굳이 집에서 TV 보면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주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는데 카드로 긁으려고 했더니 카드는 뭐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나가니까 할부로 막 나가니까 더 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경매 금액이 막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돼요. 예, 꽁돈이라는 생각, 소위 말하는 그냥 공짜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소비 장벽이 무너지면서 소비가 부추겨지는 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또 적용이 되냐면은 여러분들 그 상품권 같은 거 백화점에서 뭐 물건을 사면은 고객님 이거 100만 원 사면은 5만 원짜리 뭐 상품권을 줘요. 막 이런 얘기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80만 원어치 사잖아. 그럼 20만 원 더 사고 싶어. 왜? 저 5만 원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그냥 5% 할인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5% 할인을 안 해줘. 100만 원 사야 5만 원 현금을 준다는 거야. 이 상품권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적어놨죠. 물건도 샀는데 돈을 벌었다는 그 느낌을 주는 거죠. 돈을 벌었다는 느낌을 주는 순간 왠지 이득 같아. 그냥 5% 할인해 준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내 돈을 어떻게든 뺏어 가려고 사람들이 많은 마케팅 기법을 씁니다. 자, 그리고 하우스 머니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인데 뭐냐면 도박처럼 쉽게 번 돈이나 우연한 이익 같은 것들은 고생해서 얻은 돈 대비해서 쉽게 써버린다. 이거는 이 탈러 교수가 직접 실험으로 증명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그룹은 이렇게 합니다. $30를 먼저 줘요. 손에 $30를 쥐어줘. 그 다음에 동전 던지기를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면이 나오면은 $21를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9를 다시 달라는 거죠. 그리고 뒷면이 나오면은 $39를 주겠다. 거꾸로 내가 $9를 더 주겠다. 이 도박을 할래요? 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돈을 쥐어주고 도박을 할까 말까를 물어본다. 이해되셨죠? 자, B그룹은 조금 다릅니다. 룰은 똑같은데 $30를 쥐어준 게 아니에요. 자, 너 그냥 $30 받을래? 이게 A. 두 번째는 $30를 받은 다음에 나랑 똑같이 $21, $39짜리 동전 내기를 할래?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그룹은 돈을 손에 쥐어주고 물어본 거고 B그룹은 돈을 안 쥐어주고 너 이 돈 받을래? 아니면 이거 돈 받아가지고 도박을 할래? 라고 물어본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돈을 주고 고민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조건이 똑같잖아요. 근데 뭐가 좀 더 꽁돈 느낌이 납니까? 돈을 손에 쥐어준 다음에 도박을 할래가 조금 더 꽁돈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A그룹 돈을 쥐어준 다음에 할래라고 물어본 데들은 70% 이상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내가 어차피 $30 받았는데 $21 되면 어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A그룹은. 근데 B그룹은 돈을 아직 안 쥐어줬기 때문에 잠깐만 도박을 안 하면 $30인데 도박했다가 잃으면 $21?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3%만 참가를 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네 가지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요인인데 주식으로 설명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일반인들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잃잖아요. 뭐 많이 버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잃는 이유가 이 네 가지가 모두 여기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면 어떻게 되죠? 거래 효용 효과가 발생합니다. 사실 이 주가라는 것들은 재무제표나 아니면 미래 전망이라든지 이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주가가 올라가거나 주가가 내려가면은 아니 옛날 거보다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더 올라가지 않을까? 주가가 좀 빠졌으니까 저평가 구간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30% 할인 이런 게 그냥 왠지 싸 보이는 거랑 똑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고요. 그리고 왠지 돈을 벌잖아요. 그럼 아까 말한 꽁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꽁돈 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선 써. 그래서 보통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하면은 주식을 팔아서 쓰는 분들도 있지만 야 주가 어차피 올랐으니까 야 생활비 야 오늘 뭐 소고기 먹자 하면서 막 돈을 막 쓰기 시작합니다. 꽁돈처럼 벌었으니까. 근데 잃으면 어떻게 돼요? 손실 회피 매몰 비용이 작동을 해가지고 벌 때는 하우스머니 효과인데 잃을 때는 매몰 비용이 발생하니까 강제 장기 투자자가 됩니다. 이거 잃었으면 빨리 손절하고 빠져나오면 되는데 못 나와요. 못 나오고 내가 여기까지 들어간 시간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게 얼만데 이거를 팔아가지고 다른 걸로 못 간다. 무조건 회복할 때까지 버틴다면서 1년, 2년 장기 투자를 한다. 벌면 소비하고 잃으면 버틴다. 자, 거기다가 심리계좌 효과도 나타나죠. 계좌에 돈을 넣긴 했지만 사실 이 주식이라는 거는 실물 자산이 아니죠. 그냥 이 종이 자산, 금융 자산이기 때문에 그냥 계좌에 돈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게임머니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도박장에 있는 칩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부동산처럼 뭐 이렇게 실물을 사거나 뭔가 물건을 사가지고 보유하는 게 아니라 수치, 데이터로 있다 보니까 심리 효과가 나가지고 카드를 쓰는 것처럼 실물이면 내가 조금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텐데 그냥 숫자다 보니까 과감하게 약간 비이성적인 베팅을 할 때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은 좀 실물 자산이고 좀 금액도 워낙 크고 행정 절차도 막 해야 되죠. 중개사랑 만나서 막 계약서도 쓰고 해야 되니까 고민도 많이 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때가 있는데 주식 같은 건 가볍고 수치로 막 바뀌고 금방 벌고 금방 잃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비이성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돈을 이성적으로 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 비이성적인 선택은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시간을 좀 길게 두면 비이성적이더라도 약간 정신이 돌아오는데 대부분 빨리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이성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결정할 때까지 시간을 약간을 두면 훨씬 더 좋다. 사고 싶은 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한 일주일 뒤에 다시 그때도 가지고 싶다면 한번 고민해 보지 않을래? 라고 스스로한테 한번 시간을 주는 거죠. 두 번째로 통장 쪼개기도 효과가 있습니다. 저축 통장, 고정비용 통장, 생활비 통장 뭐 이렇게 딱 쪼개가지고 월급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냥 저축 통장으로 자동이체 시켜버리면 그 돈을 뭐 주식을 하든 뭐 적금을 들든 예금을 들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고정비용은 뭐 무조건 나가는 돈 있죠. 뭐 관리비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 고정비용 통장에 딱 남겨놓고 생활비 통장으로 딱 보내가지고 남은 돈 가지고 생활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또 비이성적인 판단을 좀 막을 수가 있는데, 이걸 합쳐가지고 쓰다 보면은 갑자기 그냥 오늘 기분 좋다고 막 써버리고 오늘 기분 나쁘다고 술 마시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디노미네이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5만 원짜리 돈을 쓰라는 거예요. 큰 돈은 잘 지갑에서 안 깨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인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20달러 실험이라는 걸 해봤대요. 그래서 20달러짜리 한 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1달러짜리 20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똑같이 소비를 하게 했더니 20달러 한 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소비를 덜 하더라. 예를 들어 1,000원짜리 뭐 물이 먹고 싶어. 1달러 가지고 있으면 막 먹을 텐데 20달러를 깨고 이걸 꼭 먹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조금 더 이성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현금을 쓰기로 했다면은 이왕 뽑는 거 10,000원이 아니라 5만 원짜리를 뽑아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소비가 좀 줄어든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아무리 해도 사실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뭐 다 소비를 한다거나 주변 사람들이 다 나랑 좀 다른 길을 간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약간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제가 이런 거 많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이 나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가고 싶은 길과 같이 가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내가 가는 길과 좀 다르게 가는 사람들인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은 약간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결론은 이겁니다. 내 주변, 내 심리를 사실 스스로 통제를 해야지만 투자도 잘 하고 소비도 잘 하고 저축도 잘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내가 이 당연한 것도 못 지키는 거는 내 심리적인 어떤 그런 요인 같은 것들도 있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들도 많다. 이 돈에는 이름이 없거든요. 근데 돈에 이름을 붙이는 거는 나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 돈에 이름을 붙이는 거죠. 돈은 그냥 돈인 거죠. 이 100만 원, 여기 50만 원, 이 10만 원 다 같은 돈인데 내가 이거는 뭐 여행비, 뭐 이거는 뭐 그냥 생활비, 이거는 데이트 비용 이렇게 잡아놓는 순간 예산이 되고요. 그러면 소비 저항이 무너지면서 다 쓰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정신줄 놓는 순간 저축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주변에서 나를 계속 정신줄을 놓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내가 뭔가 좀 놓치고 있다. 나 갑자기 요즘 왜 이렇게 약해졌지?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마음을 다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